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2명입니다.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생률이 0명대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한데요. 한때 산하 제한까지 하던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세계 최저 출생 국가가 됐을까요? 맞벌이 부부에게 힘든 양육 환경, 치열한 사교육 시장,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등등 육아를 힘들게 하는 이유들이 참 많은데요. 글을 쓰고 육아하는 아빠 정지우 변호사는 육아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삶은 가치가 있다며 아빠의 육아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아빠의 육아 노하우부터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까지 육아하는 아빠 정지우 변호사와 얘기 나눠봅니다. 네, 정지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지우입니다. 네, 우리 정지우 변호사님 굉장히 바쁘게 사시는 분이세요. 문학평론가시기도 하면서 글을 쓰는 변호사, 책을 20권이나 내신 분이라고 예. 다작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제가 처음 이제 책을 썼던 것이 사실 뭐 24살 이런 무렵이니까 네네. 좀 기간이 좀 됐죠. 그래서 한 10년 이상 책을 써왔고, 예. 뭐 단독 저서가 10몇 권 되고, 뭐 공저가 또 몇 권 있고 해서 뭐 대충 다 합쳐보면 한 20권 정도 되는 건데, 네네. 뭐 공저도 포함되는 거여서요. 뭐 또. 아유, 그래도요. 네. 10년이라고 해도 그 뭐 1년에 한 2권씩은 써내셨다는 얘긴데 왜 이렇게 열심히 글을 쓰시는 거죠? 저는 이제 원래 좀 작가가 되고 싶었었고,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작가가 될 수 있을까? 그것만이 제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글을 쓰고, 뭐 책을 읽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 이제 좀 책을 써보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들었었고, 네. 책을 한 권 내고 나니까, 또 쓰고 싶다. 또 쓰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예. 네. 어떤 종류의 책들을 쓰셨어요? 원래 저는 사실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 뭐 10대 때부터 한 10년 가까이 소설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좀 뭐 소설 쓰기에 뭐 좀 한계도 느끼고 또 조금 마음도 바뀌고 하면서 이제 인문학 책, 뭐 청춘 인문학, 분노사회 같은 인문학 책을 쓰다가, 사실 제가 이제 30대, 그러니까 30살 넘어서부터 로스쿨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도저히 뭐 책 한 권을 쓸 시간도 안 나니까, 또 그때는 이제 좀 그때그때 쓴 에세이 같은 것들 많이 쓰고, 뭐 그렇게 조금씩 변주가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써오셨네요. 예. 이제 원래 소설가가 꿈이셨다고 보니까 국문학 전공하시고, 원래부터 글 쓰고 책 읽는 걸 좋아하셨나 봐요. 예.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어린 시절에 책을 좋아했나 보다. 어린 시절부터 예. 안경 쓰고 책만 읽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일 좋아했던 건 게임이었고요. 네. 네. 책은 뭐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애들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요즘 대부분 아이들 게임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데. 아마 요즘 대부분 아이들 저보다 게임 적게 할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많이 하셨어요? 네, 전 게임 너무너무 좋아해서 막 뭐 세계 몇 등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게임으로.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소설을 쓰는 걸로 10대 중반부터 좋아했지만, 뭐 그게 꼭 책을 막 많이 읽는 문학 청년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뭔가 상상하고 뭐 좀 재밌는 거를 이렇게 좀 환상적인 거, 판타지 같은 것들을 상상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그런 것들, 상상 같은 것들을 좀 조악한 글로나마 옮겨보고, 네. 뭐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럼 뭐 저기 학창 시절에는 프로게이머가 꿈이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 한 1, 2년간은 그럴 때도 있었죠. 그 정도로 게임에 빠져 살던 또 학생이셨군요. 네, 좀 남자 아이들은 또 좀 아무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 좀 문학적이고 또 게임도 좋아하고 이랬던 분하고 좀 이 변호사하고는 얼핏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30대에 아까 로스쿨에 들어갔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호사로 방향을 트셨어요? 네, 제가 뭐 20대가 되어서는 좀 그때부터는 사실 책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뭐 어린 시절보다는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뭐 남들이 뭐 취업 준비하고 뭐 이럴 때 저는 이제 그때 좀 책에 빠져가지고 20대 내내 책 읽고 글 쓰고 하다가, 사실 뭐 또 작가로도 좀 몇 년 정도 살다가 뭐 대학원도 또 갔다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국문학과 대학원을.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뭐 글 쓰는 게 좋은데 글만 쓰면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거치다가 한 30살 좀 되었었는데,
제가 뭐 그때 한 책을 몇 권 정도 써보고 좀 작가 생활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평생 이 작가로서만 살아도 뭐 살 수는 있겠지만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평생 인문학 책만 읽으면서 인문학 책만 쓰는 작가로 사는 게 과연 내 인생에 좋은 일일까, 그것이 좋은 삶일까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다면 지금이 뭔가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뭐 당시 뭐 30살, 뭐 30쯤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뭐 기자 시험도 쳐보고 여기 KBS PD 시험도 쳐보고 다 떨어져 그래요? 보고 예. 아. 그 와중에 뭐 로스쿨도 준비해보고 했었는데 또 때마침 이제 제 여동생이 저보다 한 2년 정도 빨리 로스쿨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저한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오빠야 뭐 하고 있냐, 그렇게 당황하지 말고 로스쿨 와라. 왜냐하면 로스쿨 오면 그 오빠가 좋아하는 뭐 읽고 쓰는 거 맨날 할 수 있다, 오빠가 잘할 것 같다, 좋아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방황하던 2, 3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좀 이제 로스쿨 가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변호사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럼 동생도 지금 변호사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남매가 변호사니까 부모님 진짜 좋으시겠어요. 여동생이랑 이제 쓴 책도 있는데요. 네네. 그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이라고. 같이 공저로. 네, 작년에 네. 이렇게 또 책도 내고 해서 또 여동생하고 같은 직업을 가지면서 좀 재밌게 지내기도 했었죠. 예. 요즘 세상이 달라져서 그런가 저희 때는 저희 때까지만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직장 한번 들어가면 거기 뼈를 묻겠습니다. 막 이거 들어왔었는데 들어가기도 잘 들어가고 나오기도 잘 나오고 요즘은 오늘 저희가 모시는 게 이제 글을 쓰는 변호사란 이력도 좀 특이하지만 또 육아를 하는 변호사다, 아빠다. 그래서 또 모신 것도 있습니다. 네. 지금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사실 요즘 나이 기준이라는 게 좀 예. 애매한데 내년에 학교 가는 나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취약하는군요. 네네. 그러면은 변호사랴, 글쓰랴, 애까지 돌보랴. 매일 좀 수면 부족에 시달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잠은 꼬박꼬박 8시간씩 자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수면은 꼭 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잠은 열심히 자고요. 네, 깨어있는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라는 직업이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네. 만만한 직업이 아니라서 주변에 동료 변호사님들도 이렇게 열심히 같이 애 키우고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변호사도 요즘에는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정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막 대형 로펌에 다니면서 너무 바쁘게 막 새벽 2시까지 일하시는 그런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이 크는 거를 길이로만 안다. 그 밤에 가면 이제 아이가 자고 있는 길이만 알 수 있는 거죠.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늘어나는 것밖에, 키 크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네, 뭐 10cm 컸구나, 또 10cm 컸구나 이렇게 말하는 변호사님도 계세요. 네. 근데 또 좀 가치관이 달라서 나는 뭐 돈이나 그런 것보다 조금 가족 위주로 지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네. 또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보면 이제 약간 뭐 돈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좀 가족과의 시간을 선택하게 되면 또 그런 걸 위주로 또 살 수 있는 또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변호사의 삶도 다양하군요. 네. 예. 이번에 이제 내신 책이 그 육아 경험담을 담으신 그럼에도 육아라는 에세이를 내셨더라고요. 예. 그럼에도의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일단 육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얼마나 이제 그 시절이 힘든지 어려운지 또 뭐 여러 가지 또 실제로 경력 단절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요즘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그런 네네. 나라라는 말도 되게 많은 것처럼 실제로 뭐 육아를 마음 먹기도 너무 힘들고 또 육아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들이 힘들다 보니까 또 긍정하기도 쉽지 않은 또 그런 시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 키우면서 좀 어렵거나 힘든 순간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를 만난 일이 제 인생에서 너무나 이제 좀 소중한 일이었고 그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예. 말 그대로 이제 그럼에도 좋은 어떤 가치, 좋은 순간 또 이 일의 의미 또 아이와 만난 것의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럼에도 예. 육아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부인도 일을 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스쿨을 들어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는 언제? 아이가 제가 로스쿨 들어가고 이제 1학년 때 태어났으니까요.
이제 제가 로스쿨 1학년 때 막 한참 공부에 적응할 그런 무렵에 사실 아이가 태어나서 좀 뭐 힘든 것도 있었고 여러모로 예. 저희 좀 열악한 것도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아이를 키웠던 시절이 있었죠.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 근데 육아를 이제 뭐 요즘 부부들은 다 같이는 하는데 이제 누가 어느 정도 전담하느냐 이제 그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육아에 참여를 하시는 건지요? 사실 저희는 이제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네네. 뭐 제 생각에는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아내가 조금 더 할 때도 있고 제가 조금 더 아이랑 지낼 때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등원은 항상 제가 시키고요. 아. 이제 아이 뭐 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아내가 많이 했었다가 요즘엔 또 같이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예. 뭐 아이 재우는 걸 주로 아내가 한다면 아이 씻기는 건 거의 제가 매일 하고 뭐 밥 차리는 건 번갈아 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 거의 비슷하게 좀 딱 정해놓은 건 아닌가요? 그때 그렇죠. 그때 맞춰서 하나요?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좀 같이 육아한 세월이 벌써 6년이 넘었다 보니까 예. 네, 좀 맞춰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어느 누가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수험 생활 할 때는 네. 아내가 확실히 더 많이 했었고요. 예. 좀 많이 돌봐줬었고 요즘에 이제 좀 아이가 크다 보니까 좀 아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아들과 놀아줄 수 있는 거는 좀 아빠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벌써 이제 아들이하고 한 15분 놀기 시작하면 숨차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네. 좀 주말이나 이럴 땐 좀 제가 많이 놀아주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하지 않나. 제가 6대 4라고 하면 이제 아내가 듣고 되게 화낼 것 같아서. 네. 네. 5.5대 4.5라고 할까요, 그러면? 네. 네. 뭐 아무튼, 네. 그렇군요. 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거의 네. 동등하게 네, 아이를 키워오신 걸로. 육아에 요즘 아빠들이 다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느냐 수동적으로 참여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셨나. 예. 네, 사실 뭐 제가 다른 아빠들과 비교하기는 좀 그런 게 제 주변에 요즘에도 아이 아빠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다들 아이 육아에 엄청 적극적인 것 같아요. 다들. 네, 요즘에는 뭐 물론 제 주변에 그런 아빠들만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살아가면서 이 삶에서 아이를 되게 귀중하게 선택을 하잖아요. 예. 뭐 대부분 아이 낳는 것을 잘 선택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아이를 선택해서 아이와 살겠다라고 이제 많은 좀 희생도 감수한 분들은 그만큼 아이의 소중함을 되게 아는 것 같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그냥 태어나서 그냥 키우는 뭐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맞아요. 멀리 가지 않아도 저희 그 윤일용 프로듀서도 엄청나게 육아에 네. 열심히더라고요. 예. 아, 저희 때랑 세상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아이 하나 낳아서 키워보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거를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모든 우주가 아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도 어떻게 인생 걸어볼 만한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네, 사실 뭐 저희도 뭐 환경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환경에서 육아를 잘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열악한 환경에서 어떤 한 시절 동안 육아를 했었고, 그래서 아내랑 저도 많이 힘들었고, 뭐 아내도 뭐 산후 우울증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쉽지 않았었는데, 아내랑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당연히 육아를 쉽게 한 건 아니었고, 힘들게 했었고, 어려웠지만, 다시 돌아가서 하라고 하면 할 자신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또 아이를 만나고 싶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의 뭐 이구동성으로 대답하거든요. 너무 네. 당연하다. 왜냐하면 아이와 보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차마 어떤 경험할 수 없었던 너무 많은 기쁨과 어떤 존재에 대한 사랑을 경험했던 것이 우리에겐 참으로 큰 기쁨이었다. 그런 얘기는 뭐 저희가 뭐 어떤 반론의 여지 없이 저희끼리는 공감하고 있는 그런 네.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퇴근하면은 이제 칼퇴, 요즘 말로 칼퇴하시고 가서 아이하고 놀아주시나요? 사실 뭐 저는 퇴근이란 개념이 없는 게 이제 네. 올해부터 개업을 했기 때문에 아. 네, 집에서 일도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아이랑 보내는 시간 좀 더 많아지긴 했습니다. 직장 다닐 때보다. 요즘은 더 많이 보시겠네요, 부인보다. 그렇죠. 제가 제 회사를 안 가니까 아내가 마음 놓고 잘 집에 안 들어오고 제가 등하원을 다 시킬 때도 많고 네. 뭐 그렇기도 한데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하원을 하고 이 하원 버스에서 뛰어내려서 저한테 안기고 그럼 이렇게 되게 아이가 잘 웃거든요. 같이 네. 놀이터에 가서 해질 무렵 또 봄날 너무 좋잖아요. 이럴 때 한 30분 뛰어놀고 하는 게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들로 남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뭐 좀 아예 좀 더 크면 친구들이랑 게임하러 다닐 테고. 맞아요. 네. 이게 얼마 네. 남지 않은 시간에 제가 또 퇴사하길 좀 잘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보통 지나고 깨닫는데 지금 알고 계신 거잖아요. 네. 아,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를 애들이 표현하는 것도 사실 깜짝깜짝 놀라고 배울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가 좀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네, 제가 최근에 저희 아이에게 저희가 장래 희망이 뭔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네. 아이가 자기는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어릴 때 과학자가 꿈이었지. 뭐 로켓 쏘아 올리고 뭐 이러고 우주 가고 싶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과학자가 되려고 하나 보다 해서 물어봤어요. 왜 과학자가 되려고 하는지. 그랬더니 자기가 나중에 커서 과학자가 되면 엄마를 다시 지금의 나이로 돌려놓고 자기도 다시 지금의 나이로 돌아오겠대요. 과학자가 되어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예. 보통 장래 희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미래에서의 삶을 상상하지 미래에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는 게 사실 장래 희망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에게 장래 희망은 지금이구나. 아, 약간 이런 순간들 같은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굉장히 좋은 부모님이신가 봐요. 지금 아이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는 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뭐 할머니 되면 엄마가 슬퍼할 테니까 다시 돌려주겠다. 물론 효심도 있지만 그렇죠. 거기. 예, 뭐 또 자기도 뭐 어떤 귀여운 지금으로 돌아오겠다. 엄마가 지금 자기를 귀여워하니까. 근데 재밌는 게 아빠를 돌려놓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 엄마랑 잘 돌아와라. 네, 예. 그렇게 했었죠. 야, 아빠가 더 많이 놀아주는데 서운했겠어요. 예. 이렇게 이제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같이 놀아주는 아빠인데 솔직히 애가 어릴 때는 그냥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는데 자라면서 공부 욕심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건 우리 변호사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뭐 저희 아이도 이제 뭐 한글 배우고 이제 네. 뭐 덧셈 뺄셈하는 단계여서 어떤 뭐 사교육 경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교육 별로 안 시키십니까? 그렇죠. 뭐 특별히 유치원 다니는 거랑 네, 네. 뭐 태권도 학원 가는 거 정도 외에는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또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뭐 방과 후에 뭐 아이가 뭐 방치될 수도 있으니까 학원도 많이 가고 한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도 조금씩 걱정은 조금씩 되긴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제가 너무 막 그렇게 어떤 입시 경쟁에 아이에게 너무 큰 압박은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뭐 인생에서 공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다는 아니고 또 자기가 좀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좀 찾아갔으면 좋겠고 또 특히나 저는 어린 시절을 조금 행복하게 잘 보내는 게 평생의 힘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인생 잘 살아나가면 부모가 줄 수 있는 건 많이 준 거지. 예. 네, 부모가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좀 아이에게 행복한 기억을 물려주고 좀 뭐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 이런 것들을 좀 잘 길러주면 좋겠다. 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런 마음인데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가야 되면 부모들이 굉장히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좀 실수도 하게 되고 나중에 보면 후회되는 일들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네. 제 경험입니다만. 네. 네. 아이로 인해서 행복할 것도 많고 진짜 애가 없으면 웃을 일이 있었을까 싶을 때도 많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참 세상 사는 게 좀 팍팍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도 나중에 이렇게 힘든 세상, 미래가 불확실한 세상에 던져지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애 안 낳겠다 이런 부부들도 좀 많잖아요. 네, 너무 많죠. 예, 네. 주변에도 많죠. 정말 많죠. 네. 예,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 뭐 제 주변에도 많은 부부들이 뭐 제 여동생 부부를 포함해서 예. 아이를 낳으면 좋은가 아니면 뭐 행복한가 아이를 낳을까 말까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럼 사실 뭐 저는 뭐 아이 낳기를 막 강권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는 게 사람마다 다 행복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고 뭐 지금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뭐 지금이 좀 행복이 뭔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고 뭔가 또 다른 삶의 가치를 알고 싶고 또 새로운 존재를 사랑하는 것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아이를 낳고 키우면 굉장히 또 후회하지 않을 그런 여러 가지 기쁨들이 올 수는 있는데 또 그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 낳은 것을 뭐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네.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권유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뭐 각자 행복한 방법이 있으니까 각자 행복을 찾으면 되는 건데 나는 다시 100번 태어나서 무조건 다시 아이 만난다. 네. 다시 아내를 만나서 다시 아이를 키울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이를 만나면서 느꼈던 그런 소중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고, 그 아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그 여러 가지 어떤 순간들이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뭐 또 다시 삶을 시작해도 또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출생 지원책들이 나옵니다마는 아이를 낳는 것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느끼면 뭐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다들 아이를 낳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더 행복하다라고 다 느끼면 그렇죠. 네. 그런 세상이 돼야 되겠죠. 네, 네. 예.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열심히 이쪽 부부는 우리 정 변호사님 부부는 육아를 나눠서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경력단절 아이를 낳고 나서 경력단절을 고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 그 KBS에서 네네. 하는 그 전어머의 출산인가 아무튼 그런 다큐멘터리도 이제 이 소위 저출생 문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뤄서 제가 되게 뜻깊게 봤었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힘든 환경이 분명한 것 같고, 좀 적극적인, 좀 정책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한동안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공공기관에서 일을 했었고, 아내는 이제 아예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맞벌이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도시에서 아이를 그나마 전 키울 수 있었던 게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육아 시간 같은 정책, 네. 그래서 뭐 좀 근무 시간 좀 줄일 수 있는 혜택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했었거든요. 사실 네. 그런 게 없었다면 우리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을 거예요. 민간 기업 같으면 좀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그렇죠. 네, 뭐 어떤 보통은 다 뭐 친정 부모나 시부모님이 도와줘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누구 고용하거나. 근데 저희는 둘이서만 가능했던 이유는 그나마 어떤 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혜택 같은 것들이 정말 중요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죠.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아가서 더 좀 어떤 좀 직장과 주거의 어떤 근접성이라든지 좀 안정적인 주거 환경, 그리고 육아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뭐 육아 휴직이나 육아 시간 같은 시간적인 부분, 이런 것들. 저는 뭐 돈도 돈이지만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게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으로 아이를 키울 수도 있죠. 그러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 들거든요. 돈으로 아이를 키우면 뭐하러 키워? 왜냐하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 시간 동안 사랑이 쌓이고 추억이 쌓이고 기억이 되면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건데 돈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또 실제로 이 부부들에게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들을 고민하겠지만 좀 이 시간을 어떻게 그 가족의 시간을 돌려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은 뭐 온 가족이 사실 협동작전을 벌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이거 담당하고 할머니 뭐 도와주시는 육아 도우미분,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각각 임무 분담해갖고 업무 분담해갖고 하는 것처럼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 시간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이 한 사람을 낳아서 잘 키운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육아해본 아빠로서 네. 정지우 변호사가 생각하는 육아란 뭘까요? 뭐 전 육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낄 때 가장 좀 신기한 경험은 제가 다시 어린 시절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니었다면 제가 공원에 앉아가지고 그 뜨거운 볕 아래에서 서너 시간씩 땅 파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데이트하거나 이럴 때 연애를 네. 하면서 뭐 갯벌 같은 데 가서 그 경치 좋은 카페에 앉아가지고 뭐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그 갯벌에 뛰어드는 거는 사실 드문 일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아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갯벌은 보면 일단 무조건 뛰어 들어가는 데거든요. 그리고 뭐 온통 흙탕물이 되든 말든 일단 들어가서 뭐 잡고 걷고
제가 요즘 물대표를 너무 잘 보거든요. 그래서 예. 항상 바닷가 갈 때 물대표 보고 감조대 가서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고 뭐 잡고 놀아보고 또 저는 되게 운동을 싫어해서 뭐 운동 같은 것도 뭐 거의 안 하며 살았었는데 아이 태어나니까 같이 맨날 뛰어다니고 축구하고 거의 유산소 운동을 아이 뛰어다니며 다 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이랑 같이 막 그림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그림책을 벌써 2권째 만들고 있는데 오. 한 10몇 편 만들었거든요. 아유, 그것까지 하면은 저서가 더 늘어나네요. 그런 셈이죠. 네. 예. 그런 것들 같은 것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다 안 해봤을 일들인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나도 어린 시절을 한번 다시 사는 거구나. 그리고 아이의 시선에서 세상을 다시 한번 보는 거고 또 제 어릴 때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저희 부모님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이게 삶을 한번 다시 사는 거구나. 그런 경험을 정말 좀 깊이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뭐 저희 아이는 좀 제 아내를 닮아서 잘 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아이가 자기 엄마를 많이 따라 하잖아요. 네. 좀 엄마가 좀 무뚝뚝하면 아이도 무뚝뚝하고. 근데 제 아이는 제 아내가 좀 잘 웃는 편이다 보니까 항상 웃고 있는데 좀 그렇게 잘 웃는 아이를 크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나이 들면서 뭐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할 수 없지만 좀 느끼는 게 우리가 나이 들면 이 표정이 점점 굳어지잖아요. 약간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쭉 둘러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아이 보면 웃어주고 항상 만났을 때 웃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좀 무뚝뚝하고 삶이 좀 낙이 없어 보이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저희 아이는 그래도 살아가면서 뭐 당연히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 예기치 못한 청천벽력 같은 일도 일어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좀 그런 마음의 힘을 가진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어떤 아빠가 돼주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좀 오랫동안 좀 씩씩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네.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커도 뭐 찾아올 수 있는 뭐 네. 그런 할아버지가 되면 좋겠고요. 뭐 이렇게 아이가 키우면 아이 다 키웠다고 이제 아이 보내고 이제 부부끼리 따로 살거나 뭐 예.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아이가 언제든 찾아와서 뭐 탁구라도 같이 칠 수 있는 영화 어바웃 타임처럼 네, 좀 그런 좀 건강하고 씩씩한 아빠로 잘 커서 뭐 네. 좀 아이랑 소통도 잘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오랫동안 뭐 그런 아빠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아빠인데 엄마도 굉장히 훌륭하실 것 같아요. 제가 뵙지는 않았지만 네. 예, 둘째, 셋째 낳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을 쓰는 작가, 육아하는 아빠 정지우 변호사였습니다.